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2022년 하반기 운세를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생각해두면 좋을지, 카드들이 어떤 조언들을 여러분에게 해줄지 기대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서 하반기 어떤 기운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초록분들에게는 이 카드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카드들이 말해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들어보신다면 똑같은 일상이라고 해도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안경처럼 작용하는데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안경처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초록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일상을 보시더라도 또 같은 사건을 보시더라도 이걸 내가 좀 창의력 있게 또 창의성 있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관점, 또 새로운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적용해 보신다면 행운이 더 확실히 잡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일상의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초록분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생기는 창의성, 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적 동기, 좀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변화의 에너지들이 마음 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모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고, 또 그 흐름은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포텐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초록분들은 지금 카드를 뽑으신 오늘의 시점에서는 마음 안에 이미 변화의 동기가 있으세요. 몸을 아예 좀 바꾸고 싶고, 좀 껍데기를 바꾸고 싶다, 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상태로 시간을 한없이 흘러보내다가는 정말 내년이 금방 돼버릴 것 같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신 차려야겠어. 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약간 늘어져 있지만 가을부터는 좀 달라져야겠어. 날씨도 좀 바뀌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가을에는 뭔가 좀 새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2학기는 이제 1학기랑은 다르게 뭔가 달라지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뭔가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여러분은 분기점을 만들고 싶고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대표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행동, 이미지 이런 거 바꾸고 싶은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가 이 칼 10번 카드인데요. 칼 10번 카드는 내가 진짜 달라지고 싶어. 이제까지 참고 인내했는데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자, 이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변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을 수 있어요. 또 이 변화는 한두 번 생각해 온 것이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보시면 여러 번 칼로 이미 벽에 강하게 표시를 남겼어요. 칼에도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그게 페인트를 긁을 만큼, 그래서 칼에 남겨질 만큼 강했다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변화의 기운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염두에 두셨다기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특히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일본 무사의 칼이거든요. 사무라이 칼이에요. 사무라이는 원래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겠다, 좀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고 좀 절개가 있죠. 또 한편으로 위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컵 5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주인공이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쏟아진 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고 가야 되는 감정이 있다. 그런데 그게 미련이 남는다.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초록분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고 또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시다라고 보이는데, 또 몸도 분명히 충분히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은근히 발목 잡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화를 하고 싶고 변화를 하려면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그 겉모습 바뀌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 막상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고 정말 환경이 진짜 쉽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컵 5번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자꾸 미적지근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좀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내가 마음 먹어봤자 어차피 작심삼일이 되는 거 아닐까? 결국 또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변화를 하실 수 있는 동력이 있고, 또 오늘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창의성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이 현상이 곧 끝나갈 것이고 해가 이제 비추기 시작해요. 때가 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태양을 잡을 수 있고요. 이 태양을 잡아서 더 빨리 뜨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의 빛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보지 못했지만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다. 태양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운 달 때문에 이거 보고 있어서 그렇지 스스로의 가능성을 보면 얼마나 많은 색이 있는지 당신은 원하는 대로 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초록분들한테 이 창의성 카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이나 변화 이런 거 생각하셨을 때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글라스를 끼고 나의 몸을 바라보면 나의 상태, 나의 환경도 어둡게 보여요. 나는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런 몸을 가졌으니까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또 요만큼 하더라도 나름 성공한 거야.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한계를 좀 낮게 설정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시도하다가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이전까지 했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했던 운동 방식을 다시 그냥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했던 운동을 다시 똑같이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루하겠다. 그거 하면 진짜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아닐까? 그거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밥 많이 먹게 되고 더 야식 먹게 되는 거 아닐까? 또 그때 했던 목표보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좀 낮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전의 패턴을 반복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움츠러들게 될 수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결국 그 변화 자체를 시도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시작 전부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성 카드는 이번에는 과거에 했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가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고 현실에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초록분들한테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먼저 동전 6번 카드가 있는데요. 초록분들의 운의 흐름을 말해주는 카드들 중에서 이게 가운데 들어온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변곡점이라든지 분기점, 이 변화의 시작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카드에서부터 여러분의 하반기 운의 흐름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초록분들은 새로움을 시도하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주변에서 어떤 좋은 기회를 알려준다든지 주변 상황이 바뀐다든지 좋은 사람이 붙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주게 될 수 있어요. SNS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의 활동을 보신다든지 또 지인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미디어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그걸 보고서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스치듯이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이 동전 6번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동전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표정이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받고 싶은데 못 받게 되거든요. 이 카드의 상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초록분들은 잘 둘러보시면 딱 여러분한테만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고요. 멘토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꼭 나이가 많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이 동전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많아서 넉넉해서거든요. 경험이 많다든지 통찰력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뭔가 고급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알려줄 수 있고 기회를 알려주고 이 동전이 사람 자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또 새로 옆에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라고 보이고요. 이 도움의 손길은 마치 여러분의 옆구리를 툭 찔러주는 것 정도로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정의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정의 카드를 보시면 정의의 여신이 등장했고 또 칼이랑 저울을 들고 있어요. 칼은 어떤 결단을 내렸다. 내가 하겠다. 나만의 의지, 뚜렷한 선택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시면 날카로운 칼이 지금 끝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칼이 앞으로 찔리는 방향이 아니라 아래로 숙였다는 거는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나는 그냥 나의 방어, 사무라이 칼, 그리고 정의의 여신의 칼, 둘 다 그냥 나의 다짐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은 칼은 아래로 내리고 또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울이거든요. 이 저울은 공평함, 또 공정함을 상징해요. 이 정의 카드가 아래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게 되는 선택이 어떤 정의로움과 관련돼 있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꾼다든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된다든지 약간 궁극적으로 소명의식이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면에서 왔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카드들도 보시면 칼의 여왕 그리고 동전의 여왕이에요. 이 여왕 카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보호하고 좀 더 자애로운 위치에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이번에 하반기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시는데 주변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내가 리더가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카드를 보면 지금 있는 상황을 맨날 똑같이 또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조금 더 가까이 당기는, 더 밝게 비추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찔러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해보자, 또 힘내자 이런 격려도 함께 오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은 상승의 기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를 하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나시면 경험치가 쌓일 수 있고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요. 실제 실력이 높아진다든지 특히 여왕이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평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약간 무빙워크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변화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모임에 새로 들어가실 가능성도 있어요. 과제나 또 공모전, 대회 이런 준비에 하반기에 새로 돌입하게 되고 또 그때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도움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간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경험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또 사람을 만나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이제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치열하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나의 의식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많은 배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특히 좀 더 힘들어 보이는 도전, 이거라도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지금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주변을 둘러보시면 초록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또 상황을 분석해보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또 물론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임무도 늘어나고 스케줄도 바빠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동물 카드 보시면 카멜레온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사실 타고난 적응력이 있다.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는데 카멜레온은 정말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또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둘러볼 수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순식간에 이동을 판단해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변화에 맞춰서 딱 맞는 유니폼 입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또 변화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면에서 또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도 풀릴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피로가 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이제 막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차원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그냥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벌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또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오직 사랑을 보아라. 사랑이 목적이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주가 지금 도자기를 빚고 있다. 당신이 지금 그 도자기에다가 창의력을 더해서 마지막 손길을 대어서 세상에 하나도 없는 도자기를 만들어라. 우주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고 스스로를 사랑하라. 또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초록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소속이 바뀐다든지 몸이 바뀐다든지 뭔가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고 상승의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눈을 감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미리 자책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감았다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부릅뜨고 주변을 잘 판단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의미 있는 도움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곳에 참여하고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다른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성장이 있다.
이런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하반기 운의 흐름을 읽어봤는데요. 파랑 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있어서 키워드는 사람과 사건이 같이 온다라는 이야기, 또 이 사람과 사건의 케미, 이건 우주가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랑분들의 운세 안에는 상승의 기운도 분명히 있는데 그 상승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카드는 마치 서핑을 즐기려고 바다에 나온 서퍼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타고난 서퍼는 서핑의 능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적당한 파도를 기다리겠죠. 적당한 파도를 만났을 때 아주 부드럽게 서핑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좀 격정적으로 서핑을 즐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퍼는 바다에 딱 오자마자 해변에 서자마자 보드를 들고 뛰어서 들어가진 않아요. 잠시 서서 멀리서 오늘 파도를 읽어보는 거죠. 파도의 패턴은 어떤지 또 바람의 방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온전히 만끽하고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바다랑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서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요. 또 안전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파랑분들은 세상이라는 파도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파도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서핑보드가 있겠죠. 기회도 오고 사람이 오고 사건도 와요. 그걸 잘 지켜보셨다가 함께 제대로 정말 즐거운 서핑을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 카드들 보면 파랑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들은 서핑에 대한 갈증,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짜릿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컵 8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컵 8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컵 8개를 두고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컵이 이미 8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충분히 있었고 여기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예요. 심사숙고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떠나는 거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또 지금도 주인공이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단했어요. 나는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런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의 주인공이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를 바라보고 또 바다를 느끼고 있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서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인공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거는 또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먼 길을 떠난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고 중간에 힘든 일이 있겠죠.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나는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뭔가 내면에서부터 움직이고 싶은 열정,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확실히 표현하고 싶어진다. 뭔가 이동 같은 거, 변화 같은 거. 또 나는 과거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컵 8번은 정말 새로워지겠다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 다짐들을 이미 품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하지만 파랑분들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에서 뭔가 섣불리 그냥 확 떠나고 즉흥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아래에 동전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동전의 기사는 모든 사건을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사람, 또 섣불리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컵 8번 주인공이 나무 지팡이 준비한 것처럼 파랑분들도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서핑해볼까? 뭐 이렇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 거죠. 근데 그런 여러분의 성향이 발휘되면서 이번 하반기에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요. 또 일을 벌린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파란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또 그 변화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끌어당기시는데 굉장히 천천히 또 조용히 움직이실 거고 약간 물밑 작업이나 사전조사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파란 분들의 하반기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일상이라는 올디너리네스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농부의 일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카드의 풍경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평온하고요. 근데 이 일상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계절이 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생명들이 약간 이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 이 꽃들도 엄청 많은데요. 이 모든 꽃은 사실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맨날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고 오늘이랑 똑같은 내일은 없거든요. 작년과 올해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조합이에요. 이제 이렇게 파란 분들은 맨날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일상, 여기 안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정말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서핑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 서핑을 할 때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냥 서핑하는구나 라고 지나가지만 사실 단 한 번도 같은 파도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서핑의 순간순간은 그냥 멀리서 왔을 때는 그냥 파도를 타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만 서핑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매 파도마다 다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이렇게 파란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맨날 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분만의 독특한 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누가 당신의 행복, 누가 당신의 일상을 소소하다고 하냐. 오늘 이 오디너리네스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작아 보이는 움직임도 사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만의 독특한 일상을 채워가는 현상이고요. 또 늘 변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양자역학에서도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아주 작은 파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체로 보이는 제가 앞에 있는 테이블, 또 이 카드, 이게 다 딱딱하고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카드도 아주 잘게 쪼개면 정말 미세한 입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움직임이 적을 뿐이지 양자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일상을 쪼개보면 세포 수준에서 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세포의 변화를 작다고 하겠는가? 또 이 세포의 움직임, 또 변화 자체가 전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세포는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을 설명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오디너리네스 카드는 매일 똑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걸음걸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걸음걸이 발자국 하나하나부터 다르게 걷게 될 것이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 걸음걸이 안에서도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변화 자체를 억지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크게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이미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고 여러분 자체가 오케스트라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연주를 할 때도 그 움직임 안에서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움을 만끽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파란 분들한테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서 너 너무 지루하게 산다, 너 너무 단조롭다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시시때때로 또 시시각각 변하고 계시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만의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반기를 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서핑을 하는 중이야. 나는 다음 파도를 기다릴 거야. 또 기대하고 있어. 나는 지금 완벽한 서퍼인데 새로운 파도가 다가올 거니 또 한 번도 파도는 같은 적이 없으니 나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리고 그 다음 파도도 멋지게 서핑할 거야. 이런 계속적으로 자기 암시도 필요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오디너리스 카드는 사실 좀 심오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쉽지 않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파란 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펴보시면 또 그리고 그걸 아주 작게 쪼개보시면 작게 쪼갠 다음에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주 약간만 변주를 하시면 트위스트를 하시기만 하면 정말 새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약간 물이 끓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핑이라든지 연주라든지 물이 끓어가는 것 이게 다 한순간도 정지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일상을 보실 때 나는 너무 고정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은 계속 움직이고 계시대요. 그런 여러분이 나는 변화가 없어 라고 느끼신다는 거는 아직 제대로 파도를 안 타셨기 때문이고 아직 연주에서 변주를 하지 않은 것 뿐이고 악장이 있는데 그게 아직 하나 끝나지 않은 것 뿐이고 또 물이 끓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100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온도가 약간 모자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일상에서 아주 요만큼만 터치를 해주시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터치가 바로 서퍼가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파랑분들은 그 뛰어드는 순간이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이다 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는 바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들어온 완즈 2번, 컵 2번 카드, 이 두 카드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수비학에서 숫자 2는 하나랑 또 다른 하나가 만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것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컵 2번 카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완즈 2번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는 야망,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완즈 2번 카드도 보시면 막대기가 2개 세워져 있어요. 2개 세워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이번 하반기에 뭔가가 야망을 품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이제까지 파도를 만나지 못했던 분들, 그런데 파도가 들어온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변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하반기에 뉴페이스가 오고요. 또 새로운 땅을 보게 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모임, 새로운 소속이 생기고 어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또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좀 이런 생각도 가지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주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일상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뭔가 격정적인 변화가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이 다가온다.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셨지만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 특히 아이 생각 자체를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하반기에는 강력하게 새로운 세상을 끌어당기고 출발선에 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취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취미를 할까 이러신 분들, 이번 하반기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모임에서 사람도 만나고 인간관계도 새로 만들어져요. 이번 학기에는 이전 학기랑 다르게 좀 인턴을 하신다든지 실습을 나가신다든지 알바를 시작하시는 그런 학생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이동과 인연, 이런 기운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에도 또 이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특히 이제까지 겪지 않은 파도에서 더 큰 행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는 단 한 번도 같은 파도인 적이 없듯이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은 새로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파도를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야망이 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는 칼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개척정신을 가지겠어. 나는 도전하겠어. 이렇게 결단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 아래에 있는 완즈 3번 카드는 떠날 게 확실해요. 이미 먼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실제 계획을 짠다. 좀 이런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다이어리 안에 새로운 일정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지금부터도 사실은 일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단단히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꼼꼼히 바라보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것,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 효율적으로 신나게 보내보는 것, 조금 더 활력적인 자세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동물 카드에서도 보시면 벌 카드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벌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지런하고 바쁜 그런 동물로 알고 계신데요. 물론 이 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실제로 몸이 좀 바쁘겠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달 카드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인 행동을 해라. 아주 진심이 담겨져 있는 행동을 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요. 서퍼가 이제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냥 오늘은 안 할래라고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쉬운 하루니까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손을 움직여야 한다. 천사가 당신의 손길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하반기에는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있기에는 스물스물 변화가 시작되는 기운이고요. 일상적으로 맨날 똑같아 보이는 시간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움을 만들 수 있을까? 열정을 표현해 볼까? 어떻게 새롭게 인식해 볼까? 어떻게 변주할까? 이런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또 오늘 조언 카드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벌이 꽃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동이 있을 것이고요. 또 벌의 절대적인 역할은 이제 꽃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게 도와주고 또 벌이 없으면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은 벌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새 창조를 만들어내라. 이 세상은 당신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파란 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또 하반기에 어디에 계시든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여실 수 있고요. 그때 특히 인연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고 나는 일상이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거 새로운 거 해볼까? 작게는 맨날 똑같아 보이는 이동 경로를 바꾸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평소에 작은 습관이 있으셨다면 그것부터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새롭고 놀랍고 신선한 시도가 가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까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인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서핑이 기다리고 있고요. 놀라운 변주, 굉장히 창조적인 예술. 이제 조만간 액체가 기체로 되는 100도의 변화가 올 거고요. 파랑분들의 변화, 또 상황 이런 거는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의 24시간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상을 관찰해 보시고 이 안에서 내가 약간 시도할 수 있는 변화가 뭘까?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나비 효과처럼 놀라운 인연과 놀라운 변화를 보실 수 있는 시기, 운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날이 이번 하반기에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노랑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특히 웃음과 미소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게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포근하고 여러분에게는 이번에 하반기는 특별히 따뜻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마 노란 분들은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연말에 지금 하반기를 돌아보시게 된다면 내가 이번 하반기에는 좀 뜻깊었다. 참 의미 있었다. 특히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참 따뜻하고 그렇게 울고 웃고 지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저는 노랑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참 좋은 시간 보내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날도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따뜻한 행복이 특히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또 나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더 커지고요. 그리고 그게 또 외부적인 평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노랑분들은 이번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행복 자체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노랑분들이 사실 그런 가치관의 성이 쌓여가는 그런 완성의 장면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동전 7번 카드를 보시면 나무에 열매를 키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농부는 매일매일 열매의 성장을 지켜보고 정말 자식처럼 키우죠. 혹시 바람에 날아갈까 걱정도 되고 새가 와서 먹으면 어떡할까?
도둑이 들어서 열매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사실 농부는 열매를 따는 순간까지 정말 24시간 내내, 계절 내내 마음을 졸일 거예요. 또 그리고 다 수확한 다음에도 과연 내 열매가 시장에 나가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가 정말 잠도 못 자면서 노력했는데 그게 보상받을까? 근데 그건 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에 이 열매의 작황 자체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다 잘 되거든요. 그럼 내 열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잘 되니까 값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또 그럼 그렇다고 다른 열매까지 다 안 될 정도로 작황이 나쁘면 내 열매도 당연히 완성을 보장할 수 없겠죠. 이렇게 농부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공이라는 게 또 모두 같은 게 아니겠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고 쳐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건 또 성공이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8알이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불확실한 날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가 노랑분들이 최근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다. 팍팍하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심지어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힘든 마음, 좀 불편하고 속상하고 때로 헛헛한 이 마음, 이걸 노랑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푸념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에 칼의 여왕이 들어왔거든요. 칼의 여왕 카드를 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고 있어요. 표정이 어떤지, 눈빛이 어떤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칼의 여왕을 봤을 때는 칼을 잘 들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고 또 균형이 잡힌 것 같고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외부에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바로 이 칼의 여왕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라든지 여러분의 진짜 마음, 표정, 감정 이런 거는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노랑분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왕이라는 직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권력자거든요. 이 칼의 여왕이 아니라 칼의 왕이 있는데 칼의 왕은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소통을 해서 자기 왕국을 막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칼의 여왕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은 하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거 이게 목적이지 왕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왕과 여왕은 리더십 방향이 좀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은 겉으로는 냉철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 이미지가 때로는 AI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 수 있지만 하지만 깊은 속마음은 여왕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여린 면이 있다. 나도 생각이 많다. 나도 이렇게 인생 사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없다. 나도 안심이 안 된다. 또 결과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될지 나도 사실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노랑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나눔 카드에 들어있는 쉐어링이라는 단어는 그냥 물질적인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인공이 뭐를 나누고 있는지 보면 촛불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불을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1차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 이 어두움은 결국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알려준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내가 촛불을 보여주면서 빛을 준다는 거는 상대방이 이 촛불보다 빛이 별로 없다는 뜻이 있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막 형광등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촛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이 나는 위험만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상대방은 촛불이 필요할 거고 내가 그 촛불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나눠주게 되는 상대방,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훨씬 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은 아니야 나는 이 촛불 가지고 뭘 나눠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촛불의 중요한 특징은 촛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뜻이 있거든요. 타이밍에 맞는 도움이 있고 당신의 도움은 상대방한테 지금 필요하고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의 이야기예요. 밝은 대낮에는 이 촛불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굉장한 어두움에 있다는 뜻이죠. 지금 도와야 되지 시간이 지체되면 촛불이 결국 다 타버려요. 또 밤이 지나고 낮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도움이 의미가 없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본다면 노랑분들의 따뜻한 빛, 배려, 뭔가 관심이 필요한 어른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좀 일상적인 관계여서 늘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계,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안경을 늘 놔두는 자리가 있잖아요. 불이 없어도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 늘 그 자리에 안경이 있으니까 아침에도 그냥 눈 감고도 딱 손 뻗으면 안경을 쓸 수 있겠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불이 없어도 존재하는 관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빛이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나 학교 내 친구나 모임에서 늘 만나는 사람, 약간 배경처럼 존재하는 사람,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특히 내가 촛불 하나 가져가도 탓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눈치를 본다는 거는 빛이 촛불이 아니라 좀 더 큰 빛을 비춰가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나 친구나 동료, 가족 이렇게 가까운데 은연중에 내가 잊고 살았을 수 있는, 무심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혹은 좀 오랫동안 관계가 이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어서 별로 감흥이 없다든지, 또 혹은 뉴페이스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막 끌리지가 않아가지고, 혹은 내가 별로 빛을 비춰볼 정도로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빛을 비춘다고 해서 딱히 당장 이득을 얻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빛을 비추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이번 하반기에 빛이 꼭 필요하다. 특히 당신의 촛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촛불을 나눠주셔도 되는 게 여러분 뒤에는 아예 큰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촛불은 나눠줘도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불이라는 거는 이제 인류의 역사상 불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를 무찌를 수 있었고요. 이 불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은 정착하게 되고 가족을 만들고 문명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이 불이라는 거는 인간다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나눠준다든지 어떤 팁을 나눠준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불씨를 나누면 불이 옮겨붙게 되는 거지 내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하반기에 노랑분들은 뭔가 나눌 게 분명히 있는데 또 나눠도 나한테 딱히 손해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주로 관심이나 배려, 시선 이런 게 필요한 곳. 근데 이렇게 나눠줄 때 당신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랑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불을 나누는 게 이번 하반기 운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눈다는 게 가운데 교황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좀 영혼의 교류라든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지혜, 이런 대화의 장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멀리서 편지를 쓴다거나 문자로 표현한다거나 글자로 표현한다거나 그냥 SNS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나눈다라고 보이고요. 직접 얼굴을 보거나 표정을 보여주고 손을 잡는 약간 정서적인 그런 터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의 나눔의 장면 안에서 내 시간도 조금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들게 될 수 있거든요. 교황 카드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이 옆방에 앉아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얘기를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직접 목소리로 하늘의 죄사함을 대신 전해주죠. 여러분이 그런 신부님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뒤에 이 컵 6번 카드, 목소리가 전달된다, 진심이 전달된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게 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여러분의 나눔은 허공에 떠도는 그냥 북소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한다는 거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닳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물질적인 거를 나눠주는 거랑은 다른 거죠. 이 앞에서도 보시면 동전 8번 카드, 이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신 거,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눠주게 되고 나눠줘도 마음에서는 마법사가 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거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특별히 누군가한테 관심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신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크게 활력으로 다가오고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특히 오늘 노랑분들에게 들어온 나머지 조언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은 하반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필요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오히려 군더더기를 빼는 덜어내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달카드 보시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신없이 책상 위에 뭐가 많이 널브러져 있으면 뭐가 필요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정리하고 분류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보이고 또 이제까지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던 거 이것도 찾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조언을 노랑분들한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혹은 관계 안에서 필요 없는데 굳이 시간 뺏기고 있었다든지 혹은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의미 없는 관계에 자꾸 내가 신경 쓰였다든지 그렇다면 관계적 측면에서도 한번 우선순위를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과 한마디 대화를 더 나누는 거 그게 여러분의 정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찾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들어온 비버 카드 보시면 열심히 집을 짓는 건축가 또 자기 세계를 완성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집을 잘 지으려면 먼저 기초공사를 잘 해야겠죠. 또 필요한 자재를 구할 때도 정말 튼튼하고 중요한 거, 의미 있는 재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막 대충 지으면 모래 위에 성이 되고 대충 지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나의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나의 바운더리에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해야 당신의 세계가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당신한테 보상이 된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희생하지 말아라.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 진짜 잘하고 있고 그 안에 촛불이 있고 그걸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거부터도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목표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아라. 또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라 라는 조언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번 하반기에는 마음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더 확장해 가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빛, 이걸 잘 스스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영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읽어보면 이번 하반기 운에서 하양분들에게는 놀라운 새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 부분, 정말 예상 외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시작을 말해주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특히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텐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변화라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변화에 대해 두려운 이유는 변화를 선택했다가는 약간 손해보지 않을까, 당장 내가 얻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변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양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이 두 가지를 극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서나 가치관, 또 세계관들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게 다가올 텐데 그 전에 분명히 현재랑 비슷한 교집합 같은 것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고요. 방과 방 사이를 넘어가는 문지방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을 건너가기 전에 문지방에서 약간의 주저함은 있지만 그 문지방에서 약간의 시간 이후에는 괜찮다. 너무 오래 문지방에서 시간을 가지지 말라. 과감하게 몸을 던져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카드를 고르신 시점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이상과 현실이 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또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좀 복잡하다라는 차원의 키워드들이 보여요. 사실 여러분은 목표를 조금 높이 설정하셨을 수 있거든요. 아래 들어온 완즈 2번 카드를 보시면 나무가 지금 땅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빨간 꽃, 하얀 꽃 이렇게 여러분이 벌써 꽃을 피워 놓으셨어요. 사계절을 뛰어넘는 목표가 아닐까, 그 정도의 야망이다. 여러분이 꿈이 좀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하양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셨을 때,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거, 여기서 더 강한 자극을 받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야망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이거든요. 이제 이 카드 자체가 원래 야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게 설정하신 목표가 사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비현실적이진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야망은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정하면 바디 프로필 정도는 찍는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셨을 때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를 좀 더 또렷하고 가시적으로 세우는 경향, 그리고 그때 내면에 이렇게 야망을 품으시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일들, 나무가 땅에 심어지지 않았지만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 그 정도를 이루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위에 칼 9번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아서거든요. 이 칼 9번 카드를 보시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주 옴짝달싹 갇혀 있어요.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칼이 9개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편하게 잘 수도 없어요. 이 칼 9번 카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불면증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꿀잠에 빠지지 못하고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보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답답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라는 걱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타로 카드에서 칼은 원래 인간의 생각, 논리력, 또 인과관계에 의한 사고관 이런 걸 말해줘요.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보수적으로는 이 정도 하겠지. 내 현실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잠재력을 지극히 낮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어요. 이제 물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최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싶은 그런 성향도 발동돼요. 안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오늘 카드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도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그런 실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실수나 시행착오가 시도 자체가 우리한테는 많은 걸 알려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제 오늘 카드들은 하양분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온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보시면 possibilities, 복수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거는 개수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거든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끝이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낳을 것이다. 이 연쇄적인 흐름도 있어요.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될 거고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또 새로운 세상을 봤더니 거기서 또 새로운 문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양분들은 계획된 우연처럼 정말 우연 같은 한 발걸음이 시작될 거고 그 발걸음 시작은 또 다른 세상을 우연처럼 가져올 거예요. 이제 이 카드 보시면 태양이 저 멀리서 뜨고 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하루가 시작되고 태양이 뜬다는 거는 어두움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의 불면증은 없다. 이런 강조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태양이 뜨고 새로운 하루가 왔을 때는 하늘 아래 같은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맨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똑같은 일상같이 느끼지만 사실 하루의 시작만큼 새로운 게 없어요. 또 태양은 생명, 또 생태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양분들 중에서 이번 하반기에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들, 새로운 가능성의 사람이 온다.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혹은 전혀 맛보지 않은 관계가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능성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격 기다리시는 분들 이번 하반기 합격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태양의 존재감을 보고 햇빛을 만끽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승진의 운이나 명예의 운도 높다. 유명세를 타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아이 기다리시는 분들 당연히 아이의 운도 있고요. 또 태양이 뜨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잎의 색깔이 바뀌고 잎의 역할이 낮에는 달라져요. 그래서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던 변화가 온다. 근데 그 변화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단 잡아라. 멈추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태양보다 먼저 왔고 다른 동물들보다도 먼저 먹잇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상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조금 엉덩이를 가볍게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도전하셔야 되고 약간 일단 질러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재는 게 좋지 않다라는 키워드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의 운이 들어왔을 때 소개팅의 제안이라면 너무 많이 재지 말고 일단 과감하게 만나보시고요. 남들이 채가기 전에 좋은 기회는 먼저 잡아야 돼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한번 투어해보시고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정말 아예 그 기업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독수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학생이시는 분들도 그 원하는 학교를 직접 가보시고 아예 몸으로 그 기운을 받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이 가능성이 오늘 찾아오지 않아요. 하양분들은 좀 움직이셔야 행운을 잡으실 수 있고요. 또 이 독수리의 움직임은 높이 날기 때문에 어쩌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괜히 내 포식자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근데 하지만 독수리는 생각보다 인간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잡아먹힐까봐 나가지 않고 계속 숨어 있으면 사실 나도 굶어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완전 1번 카드. 남들이 채가기 전에 과감하게 잡아야 내가 1등한다.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런 메시지. 또 아래 바보 카드 보시면 번지점프 뛰는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번지점프는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무섭다고 생각하면 이 번지점프 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아마 평생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위험할 것 같고 나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번지점프는 평생 못할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는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 이번 하반기의 움직임은 이 번지점프처럼 죽이지 못하는 정도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고 정말 짜릿할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평생 한 번은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 해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관이 달라지는 변화. 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시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오히려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시고 도전하고 몸을 막 움직이는 게 좋아요. 또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분명히 향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방 안에 가두시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은 감정을 노련하게 움직일 수 있다.
세상엔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잠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앞으로도 나한테 권력이 있을 거고 나는 행운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왕이거든요. 이 원래 완지의 왕이면 전쟁의 왕인데 이 컵의 왕은 태평성대의 성군이에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고 공평하게 아랫사람을 등용하고 또 평민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성군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실 건데 지금 어떤 작은 도전이 온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시고 번지점프대에 올라가는 걸 거절하시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새벽녘에 펼쳐진 별빛과 같다. 이 완즈 6번 카드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세요. 바로 당신이 그 별입니다. 이름이 이제 드높여질 것입니다. 은하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돋보이게 된다. 당신은 밤하늘을 빛나게 만드는 예술적인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완즈 6번 카드는 원래 승리의 카드고 명예에 대한 축복 카드고 또 예언적인 카드예요. 여러분의 도전 경험이 이제 은하수를 만드는 별처럼 하나씩 모여질 것이고 그게 큰 명예로 연결되고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믿고 번지점프 하듯이 도전해라.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뭔가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신다든지 혹은 뭐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할 거고 뒷담화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신다든지 혹은 또 실패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이번 하반기에는 뭔가 도전의 기회를 실제 몸으로 체감하시고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잡아내시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직접 행동해 보시고 가보시고 만끽해 보시는 이런 경험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동물 카드에서도 기린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기린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는 기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넓은 관점을 가진다라는 뜻에서 와요. 이 다른 동물들보다 기린은 훨씬 더 높은 곳을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우아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타고났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린은 당연히 높은 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걸 볼 수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여러분은 기린이신데 자꾸 기린의 시야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조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기린에 약간 유니크함이 있어요. 이 기린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늬가 기린마다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기린이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매력과 독특함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만의 매력과 장점이 있다. 그걸 믿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무늬 이런 걸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사실 기린은 목이 길고 굉장히 천천히 걷는 것처럼 보이고 우아해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사실 기린이 힘이 엄청 세고 이빨도 엄청 강해요. 여러분은 사실은 알고 보면 타고난 야성적인 매력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또 그거를 자꾸 회피하고 있을 수 있다. 번지 점프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자꾸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몸을 움직이시면 그 자체로 행운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자자리 하연달 카드 빛을 비춰봐라. 이 어디에 비추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추는 거거든요. 기린의 무늬에 비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제 조만간 태양이 뜨기 시작할 거고 빛이 기린인 여러분을 비출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독수리가 되어서 먹이를 찾아서 나서야 돼요. 어떤 맹수가 와도 여러분은 기린이기 때문에 지그시 밟아줄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믿으시면서 즐기는 마음도 필요할 거고요. 기린이 굉장히 천천히 걷지만 보폭 자체가 크다는 걸 기억하면서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되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뭐 번지점프 한 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한테 왕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작 자체가 이 왕으로 가는 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 시야를 바꿔서 어떻게 즐길 수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만끽하고 천천히 성장할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전해볼까. 이런 도전을 해보시면 완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하반기 운의 흐름을 읽어봤는데요. 빨간 분들의 카드는 꽤 심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조금 심오한 사고 체계를 가지신 분들, 좀 단순하지 않으신 분들, 생각이 많고 조금 철학적인 부분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심플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충족이 안 되는 좀 섬세하신 분들, 또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문학적 소양도 남다르신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적 감성도 풍부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작은 사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 또 어떤 사건이나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심층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그 사건의 미래의 영향까지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신중한 사고방식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행에 있어서도 특별히 조심하시겠죠. 예의나 도덕 같은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의 적법한 절차라든지 순서, 과정, 이런 것의 중요성, 어떤 사람의 의도,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식이나 평등, 정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넘기기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만의 사고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빨간 분들,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사건, 여러분의 환경, 이런 걸 두고 좀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기,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도 깊게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빨간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좀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 자주 던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런 사고 관점을 기반으로 분기점 삼아서 의미를 찾아서 어떤 길을 새롭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변화를 여러분이 조용히 만들어가는, 계획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이 현상 안에서 그걸 유지하면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서 여러분만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창조의 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의미가 없다면 의미를 찾으러 가거나 이 안에서 의미를 만들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카드를 뽑으신 시점,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 성향을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랑 완주 10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두 카드가 사실 굉장히 심오한 카드예요. 이 두 카드 모두 다 어떤 누적된 시간의 힘이 발휘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거에서 행한 업적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의 일에 의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보상받을 것이고, 과거에 부정한 일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엄숙한 카드거든요. 아주 먼 과거로부터의 영향이 지금 올 수 있다. 이것은 누적된 것이고 당신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전생처럼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여러분의 엄숙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카드거든요. 최근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어떤 날은 활력이 안 생긴다든지, 약간 좀 처지는 날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어제 좀 무리했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힘들지. 내가 이러다가는 어딘가 크게 고장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예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대한 걱정, 체력에 대한 걱정인데 그 원인을 굉장히 거슬러서 올라가서 찾게 되거든요. 원인을 가까운 과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최근 여러분은 먼 과거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경향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전부터 이 과목은 원래 좀 안 맞았어. 혹은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나오는 건 옛날에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오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부정적인 귀인, 부정적인 현상의 탓, 이런 부분으로 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완즈 10번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책이 1권 주어지고 2권 주어졌는데, 그러다가 점점 쌓여서 이렇게 책이 많아졌어요. 이제 10권이 되다 보니까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다. 그럼 앞이 안 보이면 그냥 책을 다 던져버리고 앞을 보고 또 내 팔의 관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빨간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은 일단 성실히 해야 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든지 이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하반기에 약간 한계에 도달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언제까지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제까지 버틴 것도 힘들었는데 그걸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 왜 내가 자꾸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쓰레바퀴 돌듯이 왜 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이게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일이었던 걸까? 처음부터 원하던 결과였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근데 운명의 쓰레바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원래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나는 바퀴로 굴렸을 때는 그냥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요. 또 열정이 있었고 첫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커지다 보니까 완전 10번까지 오다 보니까 그 첫마음까지도 퇴색될 정도로 이 바람에 그냥 다 깎여 나가듯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한테는 수레바퀴만 남았어. 의무만 남았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빨간 분들에게 들어온 키워드가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처님으로 표현된 의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된다. 천천히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의미를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의도적으로라도 좀 혼자 있는 시간 만들게 되실 수 있어요.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치열한 일상 혹은 그런 관계 여기서 좀 벗어나게 되고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좀 이런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하반기에는 혼자 영화 보신다든지 혼자 어딘가 야외에 가서 책을 읽게 된다든지 이렇게 문화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분야에 혼자 푹 빠지게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시간이 이번 하반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애초에 지금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휴식 브레이크 꼭 필요하고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한번 바라보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나 이유 이런 게 여러분의 의식에 떠오르게 되는 부분.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철학적인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있으니까 이제 인생 전체에 대해서 혹은 삶의 커다란 의미나 전생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빨간 분들은 맨날 똑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잠깐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뜯어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이 조각의 일은 왜 하는 거였을까? 내가 이 관계는 왜 유지하는 걸까? 이 만남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나? 이런 식으로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은 일상을 좀 뜯어보게 되고요. 의미를 탐색해보고 그럼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의미가 없나? 그럼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데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속세를 떠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참선을 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차원에서 우리가 속세를 떠난다라는 의미는 잠시 이런 일상의 패턴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서 산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삶을 객관화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이런 관조적인 태도,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빨간 분들은 내 삶을 한번 멀리서 바라보게 되고 또 의미 없는 건 좀 내려놓게 되시는 모습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삶이 조금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좀 심플해지고 깔끔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완지의 여왕도 이제 여러 전쟁을 치렀고 좀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나의 세계를 지켜내고 그 중심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은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삶에서 좋은 날도 있었지만 또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랑 완주 10번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 일이 쌓여서 여러분을 만들었다. 또 녹록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하반기는 그래서 잠깐의 휴식 시간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괜히 붙잡고 있었던 지지부진한 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아예 새로 자기소개서를 써보신다든지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조적인 태도로 나를 바라본다면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어요. 또 아래 컵 8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좀 버리는 시기거든요. 어떤 상황에 계시거나 어떤 나이대에 계시거나 빨간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는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요. 물건을 많이 사고 많이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에서 여러분이 좀 더 멀어지게 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필요 없는 물건은 나눠준다든지 처분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딱 필요한 거 한두 개. 사실 우리가 물건을 쟁여놓는 거는 혹시 그 물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쟁여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불안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요. 또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간관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빨강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큰 몸의 변화가 온다기보다는 몸에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씩 정리되는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일정이 이미 계획돼 있어서 나는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있는 일상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짐들은 여기서 털고 가자. 그리고 가볍게 가자. 다음에 이사 갔을 때는 조금 더 간소하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몸 움직이는 건 똑같아도 여러분의 사고관이 달라진다라고 보이고요.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기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남들이 주목하는 데보다는 내가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나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곳,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게 되고, 이번 하반기에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 힐링 포인트, SNS에 뭔가를 올리더라도 그게 뭔가 명품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좀 자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 이런 데 더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몸이 커다랗게 변화된다라기보다는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이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은 마지막에 특히 여사제 카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사제는 교황 카드랑 같이 타로 카드 안에서 좀 종교적인 인물이고요. 정신적인 세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은 이제 신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물질적인 세속적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는 이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사제는 일단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요. 섣불리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랑 신이랑 먼저 대화하는 명상의 상태. 쉽게 막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티내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도 지금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더 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순수하게, 고결하게, 예술에서도 초현실주의나 상징주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공감대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갈증도 생기고요. 뭔가 요즘 흘러가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정신적인 공감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죠. 또 그렇게 공감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 열망하게 되고 삶의 방향성도 그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빨강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질문이겠죠. 이 앞서 보셨던 카드들에서 이미 조언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지만 이제 오늘 조언 카드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머리, 가슴, 몸, 이렇게 3가지로 나누래요. 이 머리는 우리가 이성을 생각하고 또 논리와 사고력, 판단력이 있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2번째 가슴에서는 감정이 일어나겠죠. 또 몸에서는 행동이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순서가 있다고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쌍둥이 자리 하얀달 카드, 마음의 감정은 비워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일단 감정을 조금 비워내셔야 게 먼저예요. 이 동물 카드도 나무늘보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이 나무늘보 카드의 의미가 디톡스예요. 디지털 기계나 뭔가 문명사회랑은 거리를 좀 두고 나무늘보의 속도, 나만의 속도, 또 나만의 공간, 조용하고 고요한 자연을 찾아라,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누가 누구보다 낫네, 요즘 유행은 이거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일단 감정적인 거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혹은 내가 요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음 내려놓고, 또 속도감도 내려놓고, SNS는 특히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눈의 피로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속도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나의 속도를 찾으려면 외부의 시야를 가려야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가슴에 있는 감정을 비워내시면 마지막 카드에 듣기 카드가 들어왔어요. 마음을 정리하면 천사의 메시지가 들릴 것이다. 조용한 공간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라.
원하는 것이 원하는 속도에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특히 내려놔라. 조용한 몸, 조용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감정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과 여러분의 속도를 찾는 시간, 이걸 만들어 보신다면 천천히 감정이 비워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지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식 안에 천사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렇게 의식이 새롭게 되면 저 멀리 동굴 끝에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움직여서 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 분들의 이번 하반기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명상의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감정을 덜어내는 것.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만나고 새로운 문지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가슴을 비우고 머리를 새롭게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몸의 방향도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조언을 기억하시면서 빨간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의미가 발견되고 참된 삶의 조각도 나타난다라는 카드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